외국인이 무려 2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AI 주도의 슈퍼사이클이 지금은 도래를 했고 2년차가 되는 26년에는 정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2026년 물량이 완판이 됐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고점 농론에 대하여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코스피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둘이 현재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이 둘의 고점이 온 게 아니냐 라는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고점이 맞는 것인지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오늘 기준으로요, 삼성전자가 16만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9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둘이 말 그대로 전례가 없는 숫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오르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뭐 단순히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시장에 탄력을 줘서가 아니라 인프라 시대의 필수제로서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주도하는 일반적인 실리콘 사이클이 아니라 AI 주도의 슈퍼 사이클이 지금은 도래를 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구조적 성장에 의한 상승이다. 즉 구조가 바뀜으로 해서 나온 상승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뒷받침되고 있는 거는 이 HBM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HBM의 공급 비탄력성, 무슨 말이냐면은 수급은,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게 이 가격 하락을 방어를 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이익 주기를 만들 것이다. 이게 이번의 사이클이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다. 근데 많이 오른 건 맞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그때는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점 논란의 본질을 보자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16만 원을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치는 시총이 1000조 원에 임박한 수치까지 올라온 거고요. 하이닉스는 91만까지 현재 장중에 찍었는데 이거는 1년 새에 400%가 오른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인프라에 기반한 새로운 사이클 도래를 하면서 구조적 성장이 왔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고점을 우려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전통적 사이클의 주기성을 봤었을 때 사실 이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는 2024년 하반기에 시작이 됐어요. 그럼 보통 2년차가 되는 26년에는 정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있으면 고점일 것이다. 즉 사이클상으로 좀 있으면 고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캐펙스 급증, 설비 투자를 급증을 시켜서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 배출이 올라가게 된 배경인데, 캐펙스가 급증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사이클상으로 공급 과잉이 온다. 그래서 이게 고점이다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AI 덕분에 나온 투자인데 AI의 수익성, 그러니까 AI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실제 수익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투자가 취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고점이 될 수 있다. 즉 피크 아웃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고점을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일단 이번 사이클이 일반적 반도체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역전됐다는 게 핵심인데요. 사실 이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현재 연간 영업이익을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는 43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47조 원을 기록했어요. 사실 이거는 사상 최초로 역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봤었을 때 하이닉스는 현재 지금 매출이 97조인데 영업이익이 47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업이익률이 무려 8%에 달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사실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 58%다. 이거는 CBM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고마진 사업이라는 뜻인 거고, 이게 왜 고마진이라 했을 때 이것은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급의 비탄력성, 그러니까 HBM을 지금 필요로 하는 빅테크들은 많은데 이 HBM을 수급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제한되어 있고 그 공급량을 늘리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그게 만드는 업체들의 가격 결정권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현재 지금 HBM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에 비교해서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상 최초의 역전이 생긴 거고, 역전이 생겼다는 자체가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살짝 지금 기존의 밸류에이션에 비하면 고평가되긴 했는데 이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얹어줄 필요가 있다. 즉 PER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PER 기준을 보게 되었을 때는 아직도 쌉니다. 이게 고점이 아니란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보다 기술 경쟁력에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을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기존 사이클과는 다르다 말을 할 수 있겠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에는 HB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이 HBM이 현재 그 말 그대로 완판됐습니다. 이 HBM이라고 하는 게 AI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가속기, GPU 같은 데 들어가는데 HBM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미 2026년 물량이 완판이 됐고요. 쇼티지가 나오고 있단 말을 많이 해요. 아직 필요로 곳들은 많은데 생산하는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HBM이 디폴트로요. 일반적 범용 D램보다 3배 정도 되는 추가 캐파시티를 요구합니다. 웨이퍼를 일반 D램보다 3배를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HBM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공장의 웨이퍼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웨이퍼를 만들어내는 건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에 처리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HBM은 현재 쇼티지가 나오고 있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HBM 현재 지금 귀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업체들이 가격 결정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 변화가 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빅테크들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런 클라우드를 보유한 그리고 이제 AI를 연구하는 기업들에서 그런 것들을 하이퍼스케일러로 하는데 이들이 현재 AI에 대해서 막대한 캐펙스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AI 주도권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게 이 빅테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각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컨콜을 들어보면은 캐펙스를 계속 늘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를 늘리겠다고 했다가 이익이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죠. 근데 캐펙스를 우리가 늘리는 거는 멈출 수가 없다. 왜? 플랫폼 주도권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AI 레이스에서 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AI 캐펙스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도 캐펙스를 계속 늘릴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지지한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의지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조적 수요가 매우 건강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엄청 급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 속도 조절, 즉 조정은 올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그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는 고점은 아니고 이게 어깨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 HBM을 만듦에 있어서 HBM의 현재 이 시장의 50% 이상 차지하는 회사가 SK하이닉스인데 이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메모리계 엔비디아다라고 하는 리레이팅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이들의 목표 주가를 보게 되었을 때 100만 원에서 150만 선을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하는 근거에는 사실상 현재 PBR을 보게 되면요. PBR은 현재 3배입니다. 이 SK하이닉스의 역사적 PBR 밴드를 보게 되면은 3배라는 이 PBR은 상단에 있습니다. 고평가 구간에 있다는 건데 사실상 PER로 보게 되면은 2026년도에 HBM의 완판된 그런 걸 보게 되었을 때 PER이 대략 5배에서 6배 사이라는 말을 합니다. 엄청 싼 거예요, 이건. 그래서 아직 PER로 봤을 때는 매우 언더밸류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50만 원까지나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1등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장기계 확보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HBM4 이제 4세대죠. 4세대로 가는 것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선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덕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요 글로벌 IB들이 타겟하는 프라이스는 20만 원 정도 타겟팅을 하고 있고 PBR을 보게 됐을 때 1.8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경쟁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아니면은 메모리 반도체 상대방이죠. 삼성전자 아직까지 1.8배입니다. 즉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직까지는 HBM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없죠.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라는 말을 아직까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딥밸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적합한 그런 플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아직까지는 이 전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을 봤었을 때 이게 만약에 구조적 변화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저렴하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조정이 되고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실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 누적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이 무려 2조 원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예탁금을 100조 가까이 늘리면서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조정은 올 수 있어도 그것은 말 그대로 급락은 아니고 조정인 것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됐을 때 매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게 제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시경 당근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연준이 어저께 금리 발표를 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제 좀 조절하겠다는 말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좀 조정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도 좀 높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그래서 이 환율이 높은 게 증시의 리스크인데, 사실 환율이 높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기업에게는 또 호재예요. 왜냐, 반도체는 수출 라이가.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걸 고려를 했었을 때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조정이 온 것을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디폴트를 보고 있는 뷰이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은 현재는 고점이 아닙니다. 저는 어깨쯤 지나는 것 같습니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사이클은 피크가 아니라 어깨 단계에 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팅을 함에 있어서 아직 삼성은 저렴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 볼 수 있는 구간이고,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고 했었을 때는 적극 매수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게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전부 다 보면서 객관적 투자를 지향하는 퀀트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